췌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당뇨가 쉽게 걸릴 수 있고 또 한 번 생기면 악화가 되기가 쉬워서 체중이 더 빠지고 혈당을 또 안 잡혀요. 그래서 역효과가 나기도 하는데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한국형 당뇨에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식을 끊는 게 좋아요.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을 하셔야 돼요. 물 외에는 안 먹는 거죠. 위장을 비우지 않고 자게 되면은 뇌가 같이 휴식을 못 합니다. 뇌가 같이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유독히 췌장이 작다, 서구인들에 비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체구가 크니까 그만큼은 췌장이 큰 건데 우리는 이 체구에 췌장만 클 수도 없는 건데 비율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당뇨 인구가 생기는 걸까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연구한 것에 따르면 네. 정상인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했는데 같은 체격의 같은 나이입니다. 체구도 비슷하고 그리고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췌장의 크기는 12%가 작고 췌장의 기능은 36.5%가 떨어져요. 우리나라가요? 네, 같은 체격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억울한 결과죠. 왜냐면 같은 체격과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췌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당뇨가 쉽게 걸릴 수 있고 또 한 번 생기면 악화가 되기가 쉬워서 그러다 보니까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1.5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당뇨하면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안 잡혀 이렇게 2형 당뇨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췌장이 약하다 보니까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좀 살다 보면 그들의 비만도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날씬한 거야. 아무리 맞아요, 뚱뚱한 맞아요. 사람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당뇨 인구가 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살만 빼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실제 진료를 해보면 사실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전체 당뇨 환자 중에 절반만 비만해요. 근데 이분들이 비만한 정도도 고도 비만 이런 게 아니라 경도 비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는. 그래서 경도 비만이다 보니까 비만 자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절반은 마른 체형이기는 한데 이분들은 마른 체형이라는 건 애초에 음식 관리와 운동이 좀 잘 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애초에 잘하고 있는데 당뇨 진단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체중이 더 빠지고 그런데 생각보다 혈당이 또 안 잡혀요. 그래서 역효과가 나기도 하는데 가장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전체 다 합쳐서 한 공기만 드시는 70대 분이 오셨어요. 아침밥 3분의 1공기, 점심밥 3분의 1공기, 저녁밥 3분의 1공기. 그래서 정말 뼈밖에 없으시고 그 3분의 1공기 먹으면 또 혈당이 오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1시간 운동, 점심 먹고 1시간 운동, 저녁 먹고 1시간 운동 이렇게 하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고 인슐린도 맞는데 8%대. 어머. 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의원에 오셨던 거는 혈당도 혈당인데 일단 또 합병증이 시작이 돼서 발저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오셔서 치료를 하셨는데 이렇게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음식이랑 운동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이 혈당이 되는 게 무조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서 합병증도 왔잖아요. 이분은 인슐린도 맞으시는데. 네, 요새는 또 문제가 저탄이라고 해서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췌장이 나 인슐린 덜 만들어도 되겠네. 오. 그래서 인슐린이 덜 만들어집니다. 아하. 네, 그래서 아직 당뇨 자체는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소수가 뭐 5.8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량이 낮아져 있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탄수화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서 떡 먹고 빵 먹고 국수 먹고 제 췌장은 그래도 일을 하려고 애는 쓰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인 거죠. 잡곡밥. 네, 통곡물이 들어간 복합 탄수화물 드시라는 거지. 정제 탄수화물은 금해라. 네, 빵이나 네. 떡이나 이런 거는 피하셔야죠. 물론 잡곡밥도 먹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먹으면 췌장이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뇨에 취약한 이유, 췌장만 작으면 다행인데 또 어떤 것이 우리가 또 취약합니까? 한약적으로 살펴봤을 때 간 기능, 그리고 소화 기능, 그리고 심장 기능 이렇게 3가지가 더 취약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간은 왜 그러냐면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방출했다가 이게 간인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간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한방에서 간이 나쁜지 안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손톱을 보시면 손톱이 세로줄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봐드릴까요? 그래도 세로줄이 조금 있기는 하잖아요. 약간 네. 꺼끌꺼끌하고 이러면 네.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소에 눈이 잘 충혈되시는 것들 그리고 또 술 한 잔 먹으면 얼굴 확 빨개지는 거 이런 것도 간 기능이 안 좋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아니 술 먹으면 빨개지는 건 이거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서라면서요. 그것도 맞는데 일단 간에서 또 해독을 해주는 게 술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또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지면 몸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흐름이 빨라지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해보면 특히 남성의 경우 유전적으로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좀 많이 피곤해하는 거 아닌가요?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피로해하고 잠을 잤는데도 피로해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쥐도 잘 나고요. 쥐도 잘 네, 우리 나고. 여행 가서 좀 많이 걷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날 쥐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그날 간 기능이 좀 떨어졌다. 간이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 보약을 1년 내내 먹는 사람들도 간 기능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아. 좋아지죠. 보강이 되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몸에 좋은 것도 1년 내내 먹으면 힘들다고 좀 쉬었다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간이 해독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좀 드시는데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드실 필요는 없다. 아하. 모든 영양제든. 두 번째 소화기인데 소화기 약하신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네. 이런 분들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더부룩하고. 네, 가스차고 이런 분들인데 소화 기능이 안 좋으면 결국 또 음식을 대사해줘야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식후혈당이 특히 높고 혈당 조절에 취약하죠. 소화기 기능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그리고 포만감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배가 좀 잘 안 고프기도 하고요. 속이 쓰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위장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분들은 문제가 식후혈당이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식후혈당이 2시간 만에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엄청 졸립고. 네, 맞아요. 식곤증도 바로 위장 건강에 안 좋다라는 신호이고요. 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또 죽을 먹으면 또 안 된다면서요. 이런 저작 능력이 중요해서. 근데 소화 기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는 죽이나 누룽지도 권하기도 해요. 혈당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만큼 흡수가 빠르니까 그만큼 또 빨리 떨어지는데 이분들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음식을 먹어야 소화기에 부담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소화기는 지금 위장뿐만 아니라 소장, 대장도 포함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소화기라고 할 때는 넓게 이야기를 할 때는 위장, 소장, 대장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박사학위를 하면서 장내미생물 연구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50명과 정상인 50명의 대변을 채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내미생물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당뇨 환자가 유익균은 적고 유해균은 많다. 그래서 장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냈었던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장이 약한 분들은 다이어트 주사인 위고비를 맞았을 때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위고비 자체가 원래는 당뇨 주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보니까 비만 주사제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게 GLP-1이라고 하는 유사 약물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전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이게 장에 도달을 했을 때 GLP-1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얘가 췌장을 자극을 합니다. 인슐린 좀 만들어 이렇게 자극을 하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GLP-1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잡히는 거고 얘 때문에 장으로 음식물이 이동하는 걸 지연을 시켜요. 그래서 흡수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는 건데 비만에 있어서는 포만감이 더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만 효과도 있는 건데요. 만약에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거나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GLP-1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좋은 분들은 위고비 효과가 좋고요. 반대로 장에 염증이 많다거나 장 균형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위고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심장형이라고 해서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많아요. 평소에 걱정 많고 불안 많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 심장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또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스트레스 받은 날 또 잠도 잘 못 자고 혈당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한국인들이 또 취약한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심장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뇨까지 걸릴 수도 있고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스트레스 하나만 사라져도 좀 심장이 좀 개선되고 좋아진 사례가 주변에 있으신가요? 실제 제 환자분 중에 있었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주 원인이 남편분이었어요. 제가 어떤 원인이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당화혈소는 9%가 넘었고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진료실에서 하셨거든요. 너무 걱정이 돼서 일단 상담이 끝나고 침을 놔드린 후에 남편분만 따로 모셔다가 오늘부터 나랑 약속을 해서 2가지를 꼭 지켜달라. 하나는 하루에 사랑한다 3번씩 말하기.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스킨십 해주기. 뭐 손을 잡든 허그를 해주든 이 2가지 미션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 달째 드시더니 너무 좋아졌다 하시고 2달째에는 3달 패키지를 결제를 하셨기 때문에 한약이 한 달치가 남아있었어요. 제가 처방을 해드려야 하는 게 남아있었는데 원장님 저 병원 갔는데 당화혈소 다 좋아졌다고 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다 행복해지고 해서 이제 치료 안 하셔도 된다고 저한테 시간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 치료가 종결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다 좋아진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당뇨 인구가 확 늘었고요. 당뇨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당뇨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 그리고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음식은 예전에는 자연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조리를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공식품도 너무 많고 패스트푸드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열량에 고지방에 이렇게 먹게 되고 또 문제는 또 야식도 먹고 과식도 하게 되고 하니까 먹는 게 너무 일단 많아지고 열량도 많아졌고요. 2번째는 활동량이 너무 줄어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네, 자동차도 생기고 가사노동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가사노동 하는 것 자체가 활동이고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고 그리고 수면도 많이 안 좋아졌죠. 예전에는 해가 지면 잤잖아요. 근데 지금은 해가 져도 또 조명도 밝고 하기 때문에 늦게 자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쵸. 늦게 자고 수면의 네. 질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수면도 안 좋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네. 안 좋은 것들이 참 많아졌는데 네. 원장님 하루에 몇 시간이나 운동하시는데요? 저는 하루에 1시간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요. 요가를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 소화기, 심장 기능 약한 분들, 췌장까지 포함해서 당뇨에 좀 빈도가 노출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오시면 어떻게 처방을 하세요? 일단은 생활관리법을 알려드리는데요. 간 유형은 금주, 절주가 일단 핵심입니다. 간 기능에 가장 최악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술이거든요. 술을 안 먹으면 제일 좋고 절주하셔야 하고요. 2번째는 잠이 중요해요. 이런 분들은 간이 낮에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휴식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밤에 수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화기 약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을 하셔야 돼요. 물 외에는 안 먹는 거죠. 그래야 소화기를 비우고 자는데 그렇게 해야만 소화기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잘 되는 음식은 뭐냐면 남들이 좋다는 음식 말고 내가 먹고 나서 불편하지 않은 음식 그렇게 해야 조금씩 소화기가 개선이 되고요. 심장 유형이 조금 더 어렵기는 한데 이런 분들은 수면도 중요하고 그리고 평소에 호흡법이나 명상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에게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특히 커피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또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에 커피 끊기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췌장 기능 약하신 분들도 많아요. 한국형 당뇨에는 이런 분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어버리면 췌장이 나 할 일 없어 인슐린 만들 필요가 없네 라고 하면서 인슐린 분비량을 더 낮춰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간식을 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하면 췌장은 또 소화 효소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휴식을 준다는 의미에서 밥은 먹고 간식은 끊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환기차가 췌장 회복에 좋기 때문에 환기차를 끓여다가 수시로 드시면 췌장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요. 췌장이 흉추 7, 8번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어깨를 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마사지 볼이나 폼롤러 같은 걸로 직접적으로 그 부위를 자극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먹고 3-4시간 꼭 공복을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잠도 잘 자야 되잖아요.
원래는 좀 약간 배가 좀 포만감이 있을 때 잠이 잘 오는 거거든요. 그럼 3-4시간 지낼 때까지 내가 오늘 저녁을 한 조금 늦게 먹었는데 한 8시에 밥 숟가락을 놨어. 그러면 12시까지 안 자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2-3시간 있다가 그냥 졸리면 자야 되는 건지 잠이 또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럴 때는 취침 시간은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이긴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계단을 오릅니다. 네. 지치라고. 소화가 되라고요. 소화가 되라고. 네, 그래서 일단 소화를 시키고 자는 게 핵심이라서 3-4시간 동안 금식하세요. 이 문제는 사실 소화가 되라고 이 시간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계단 타기라서 20층짜리 높이를 한 4-5번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이제 무릎이 망가질 수 있어요. 내려오는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야죠. 계단이라는 건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꺾기를 하면서 그때 잘못된 자세로 했다가는 무릎 망가지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밤새도록 췌장을 못 살게 안 굴려고 지금 소화를 다 시키고 자라는 건가요?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4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3-4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소화기를 비운 상태로 잡니다. 위장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이게 다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아, 금식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밥을 먹었어요. 8시에 밥 숟가락을 놨어.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10시에 자면 되는 거잖아요. 2시간밖에 금식을 못한 거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1시에 자는 게 좋죠. 그럴 때는. 아, 그러면 내가 누워있으면 췌장은 일을 안 해요? 잠에 빠지면? 일을 안 하고 쉬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에는. 나도 쉬고 장기도 쉬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는 동안 얘네들이 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소화를 안 시켜놓고 위장을 비우지 않고 자게 되면은 위장은 자는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뇌가 같이 휴식을 못 합니다. 뇌가 같이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숙면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굶는 게 낫겠네요. 잠을 빨리 자려면. 근데 굶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저녁밥을 하루는 굶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매일 굶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간단히 타서 마신다든가 해서 좀 위에 물이 없게 소식으로 해서 잠이 중요하다면 시간에 맞춰 잠을 자라고 네, 맞아요.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지금은 바빠서 안 되는데 나중에 좀 삶이 많이 여유로워지면 조반석죽이라고 하잖아요. 저녁밥은 죽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실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디 센터 들어가고 이런 곳에서 조반석죽을 하는 곳이 있어요. 저녁밥은 그냥 죽 먹는 거죠. 그럼 먹으면 어느 정도 먹기 때문에 포만감도 조금 생기고 근데 소화는 또 잘 되고 잘 때 편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걸 하셔야지 뭔가 마시는 걸로 때우고 이러면 하루 이틀은 가능한데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죽이 혈당을 많이 높이진 않나요?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는데요. 또 그만큼 빨리 떨어져요.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고 빨리 떨어지고. 저 상황에 맞게 필요할 때는 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환기차를 권유하신다고 들었는데 환기는 백숙할 때 꼭 넣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어디서 익숙하시죠? 팔며 이거 먹어서 어떤 게 좋아하시는데요? 환기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트나 시장에서 구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환기만 넣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약재를 넣어서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면 아까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상 범위로 올라옵니다. 진짜요? 네, 대다수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인슐린 맞는 분들은 기복이 심해요, 혈당이. 근데 그런 기복이 많이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환기차를 일상에서 끓여 드시면 좋은데 물 1리터에 환기 한 줌 정도, 한 10g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끓여 드시면 되고 좀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럼 2줌. 한 20g 정도 넣어서 끓여 드시면 되는데 약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한 2-30분만 끓여다가 드시면 네. 되고 좀 진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물이 한 절반으로 졸을 때까지 좀 팔팔 끓여가지고 그 상태로 물 대신에 평소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